그 분노가 지금 촛불로 광장으로 지금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그냥 내려와라. 그걸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실현시켜주는, 그 답답함을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국회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원님도 사실 야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끝까지 버티기를 한다, 끝까지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일단 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실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만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일단은, 있고요. 네. 그렇다면 국회는 정말 지금 국민들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야하라는 목소리도 있고, 네.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탄핵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 모든 목소리들의 결론과 목표는 하나거든요. 네. 지금 정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내려와야 된다.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고, 네. 국회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국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 간에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국정농단을 멈춰 세워야 한다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기문란을 멈추는 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고, 아니 지금 보면은 여당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야당,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애 집회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도 같이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하나로 좀 뭉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지금은 뭔가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가지고 경쟁하기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들 것인가를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이렇게 뭐 각 정당들이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죠. 뭐 범국민 대회도 열고 뭐 탄핵 다방도 네. 열고 하는데 각 정당들과 시민사회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연대를 구축해내는 것만이 저는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범국민 연합, 범국민 연대 같은 방향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범국민 연대로까지 확장이 돼서 이 국민들의 답답한 이 목소리 이게 좀 모아져가지고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예산안 정국이기 때문에 좀 의원님도 예산 심사나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실 텐데, 이 대통령과 함께 분식회계 이 예산안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외쳤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좀 잘 이렇게 칼질할 땐 칼질하고 필요한 예산은 뭐 살려내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역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정 시한을 못 지키거나 혹은 연말까지 그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막 12월 마지막 날 밤에 막 새벽에 급하게 통과시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요. 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시간에 쫓겨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를 얼만큼 살릴 수 있는가를 가장 중심에 두고 네.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여당이 믿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가예산으로 갈 수 없으니 올해 안에 어떻게든 통과될 것이다라는 거 하나 믿고 있는 걸 텐데, 네. 거기에 야당이 휘둘리지 말고 아하. 정말로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세우는 것이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때 국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당도 지금 안 보이고 대통령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야당이 국정을 어떻게든 이끌어가려고 하는 정말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예산안 심사 관련돼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도 했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올해가 이제 세 번째 예산안 심사인데
3년 동안 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부자 감세, 그것으로 인한 세수 결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긴축 재정, 네. 그리고 편법과 불법 예산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떤 충격, 뭐 이런 것들을 사실 3년째 이야기하고 똑같다. 있는데 예. 3년째 같은 예산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정말. 그리고 이제 뭐 R&D 예산 같은 경우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삭감했던 거 복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올해도 2023년 수준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뭐 임대주택 같은 주거복지 예산도 5.4조 원 이제 감액이 됐고 작년에 한 56조 정도 이제 세수 결손이 났는데 올해도 한 30조 정도는 최소한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저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이 예산안과 관련된 비판을 내년에는 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안 하려면은 윤석열 정권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 부자 감세, 긴축 재정, 지방 재정의 충격, 또 우리가 꼭 필요한 R&D 예산이나 뭐 주택 관련된 예산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한테 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도 그런데요. 이 세수 결손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 수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채 발행을 안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게 국채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빚내지 마라. 네, 우리 빚이 빚안 많다. 낸다. 예. 근데 그것에 너무 강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부채율 늘어나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뭐 외평기금에서 막 기금을 끌어다 맞아요.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는 여러분들 저도 넣고 있는데 그 네. 주택 청약 관련된 주택청약. 기금까지도 이제 손을 대겠다는 건데 예. 근데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보는 게 기금은 결국에는 나중에 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 거고 그 국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1, 2년 지연시키는 효과만 낳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버티는 건 우리 정부 기간 동안의 숫자만 관리하면 돼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네. 특히나 이제 외평기금에 손대는 것은 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외평기금. 국가 부채율을 늘리면 자신들이 어떤 이전 정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평기금에 손을 대서까지도 국채 발행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이 재정 건전성 신화를 이제는 좀 깨트려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 이기적인 수치. 글쎄요. 참 이 수치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 때보다 잘했어요.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 수치 때문에 우리 국민들 서민들은 다 정말 너무나 힘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텐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고 3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고 하나하나 짚을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또 1시에 또 기자회견도 예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바쁘시니까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국회,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그 길에 기본소득당 또 우리 용해인 대표님 함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 4년이 조금 넘게 있으면서 이런 시기는 정말 처음이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정말 전대미문의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분노를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분노를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로 국민 주권자의 어떤 바람을 담아서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넓은 정말로 넓고 단단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 모아 주시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부정의한 정권에 맞서서 함께 힘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연대의 든든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